침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술. 중국 한의학에서 침술은 5,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으며 중국의 침술은 20세기 초 독일의 과학자 라인홀드 볼에 의해서 근대의학과 결합되었고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의 침술이 미국에 소개됐는데 그 배경은 이랬습니다.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수행 기자였던 뉴욕 타임스지의 제임스 레스틴은 현지에서 중수염, 즉 맹장염을 알아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 후 복통을 침으로 치료하였는데 그 효과가 극적이었으며 레스틴은 이 내용을 북경에서 받은 나의 중수염 수술, 맹장염 수술이란 제목으로 뉴욕 타임스지에 기사화했습니다. 이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중국 한의학은 세계적인 연구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드디어 1997년 미국의 식품의약청 FDA는 침술의 치료 효과가 있음을 국가적으로 인정하였고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요한 경락의 국제표준 명칭과 코드를 제정하였습니다. 경락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를 보면 프랑스 과학자 드 베르네 주리는 환자의 경혈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사한 후 감마선 카메라로 동위원소의 이동을 추적한 결과 분당 3 내지 5cm의 속도로 경락을 따라 이동함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부위에서는 더 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침자리가 아닌 다른 무작위 부위에 동위원소를 주사하면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독일의 과학자 볼 박사는 경락을 따라 흐르는 전기를 측정했는데 이런 연구를 통하여 경락에서 흐르는 전류가 표준보다 강하게 측정되면 염증성 질환, 고혈압, 피부질환 등을 의심할 수 있고 반대로 표준보다 약하게 측정되면 대형성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의 조장희 교수는 우리나라 출신의 교수는 지금은 국내에 돌아와 있습니다만 이분이 기능성 MRI를 이용하여 경혈의 정체를 증명함으로써 침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는 개척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장희 박사의 연구 내용을 보면은 침술에서는 새끼발가락의 바깥쪽, 새끼발가락의 바깥쪽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부위가 되겠는데 이 바깥쪽을 침으로 찌르면은 눈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을 자극했을 때의 뇌의 기능성 MRI와 이 새끼발가락 바깥쪽을 침으로 자극했을 때의 기능성 MRI 그리고 전혀 다른 부위를 침으로 찔렀을 때의 기능성 MRI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이 눈을 자극한 다음 기능성 MRI를 촬영하면은 여기가 시각중추인데 이 시각중추에 해당되는 부위가 이렇게 활성화됐고 침술에서 눈을 자극하는 부위로 알려진 새끼발가락 바깥쪽에 침을 찌르고 기능성 MRI를 찍으면 역시 이것과 동일한 부위가 시각중추가 활성화되었고 그러나 전혀 다른 부위에 침을 넣은 결과 시각중추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장희 박사의 연구가
효시가 되어 많은 과학자들이 기능성 MRI 및 PET, 즉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 등과 같은 뇌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침술의 작용 기전에 관한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침술과 기능성 MRI 몇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여기에 족삼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손으로 혹은 전기침으로 자극한 후 기능성 MRI를 촬영하면은 손으로 했을 때 편도체 EV가 해마 EV가 그리고 전기로 자극했을 때 편도체 EV가 해마 EV가 활성화되었으나 대조군으로 피부를 자극한 경우에는 EV가 활성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술은 플라세보 이펙트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동안 침술은 의사들이 플라세보 효과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경혈을 자극하지 않는 대조군에서는 기능성 MRI상 아무런 반응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혈 부위를 손으로 자극하거나 전기침 2Hz의 전기 혹은 100Hz를 주면은 항상 동일한 부위에서 뇌혈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플라세보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침술 치료 후에 PET 촬영을 했습니다. 즉 뇌졸중 환자는 병변이 있는 부위가 이건 치료하기 전인데 정상보다 치료한 후에 병변 부위가 정상인보다 포도당 대사가 떨어지는데 침술 후에 이 포도당 대사가 치료 전보다 14 내지 4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침술 치료 후에 통증이 완화되는데 즉 50도씨 물에 손가락을 담그면 기능성 MRI에서 이런 부위들이 활성화가 증가합니다. 다음은 침으로 자극하면은 이 부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조군으로 다른 부위에 침을 가짜 침으로 자극하면은 이 부위가 그냥 뜨거운 물에 의한 그 통증과 똑같은 활성화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팔 증후군에 대한 침술 치료 후 PET 촬영을 하면은 산모의 경우나 혹은 손을 많이 쓰는 경우에 여기에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지나가는 혈관을 눌리는 것을 칼팔 증후군이라는데 이 칼팔 증후군 환자의 PET 촬영을 찍으면은 이런 부위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을 치료하면은 활성화가 줄어들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침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혈을 자극해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즉 침자리에 손가락으로 지압을 하거나 심지어 연필이나 볼펜으로 자극해도 되고 또 전자파로 자극해도 되고 또 콜드 레이저로 자극해도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경혈의 지압으로 입덧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임신 중 입덧이 있는 경우에 이 내관이라는 이 침자리에 5분 동안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입덧이 치료되기도 하고 또 그 부위에 내관 부위에 C밴드라고 해서 그 부위를 압박하는 이 이제 밴드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배멀미가 치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역시 그 내관이라는 경혈에다가 릴리프 밴드라고 해서 여기서 전자파가 나오는데 이것을 착용하고 있으면은 입덧하는 산모의 60-70%에서 입덧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침자리에 경혈에 저출력 레이저를 쏘아 치료하는
하면은 침을 낳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용 레이저는 고출력 레이저와 저출력 레이저가 있는데, 고출력 레이저는 열을 발생하여 세포나 조직을 태워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외과 수술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출력 레이저는 광자 에너지를 경혈에 공급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상을 종합할 때 경락과 경혈이 존재함을 하면 확실한데, 그렇다면 현대의학에서 인정도 하지 않는 경락과 경혈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경락과 경혈에 관한 첫 번째 가설은 영국의 양자생리학자 매완호 교수가 주장하는 가설인데, 매완호 교수에 의하면 인간의 몸 전체는 콜라겐과 같은 결체 조직에 의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결체 조직이 많습니다. 이 몸 전체가 이렇게 온몸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결체 조직의 거문망으로 되어 있는데, 인체 내에서 이러한 결체 조직은 물 분자와 결합하여 몸 전체가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 구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액정 상태에서는 액정을 구성하는 원자 속의 전자들이 원자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유전자가 되면서 새로운 모습의 원자가 되며, 이때 양자 결맞음 상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초전도성이 발현된다고 해요. 따라서 침술이란 액정 상태를 자극하여 양자 결맞음을 높이는 시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액정하고 다른 점은, 보통 액체는 물 분자가 불규칙적입니다. 그런데 액정은 마치 수정과 고체와 같을 정도로 이 원자 배열들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양자 결맞음이 방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완호가 주장하는 경락이란 이런 결체 조직과 물이 결합하여 액정 상태가 되고, 이 액정 상태에서 저절로 발현되는 양자 에너지 창이 바로 경락이라는 것입니다. 경락과 경혈에 관한 두 번째 가설은 독일의 생물물리학자 포프가 주장한 가설입니다. 포프는 경혈이란 국소 부위에 침을 찔러 자극하면 그 부위의 조직에서 생체 광자가 발생하고, 이 생체 광자가 멀리 깊은 곳의 장기까지 전달되면서 광에너지를 보충한다거나 광에너지의 막힘을 풀어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프의 주장은 경락이란 침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락과 경혈에 관한 세 번째 가설은 1960년 서울의대 출신의 북한 과학자 김봉환이 주장한 가설입니다. 김봉환은 경락은 해부학적으로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온몸에는 경락, 그는 이 경락을 봉환관이라고 불렀고, 이 경락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경락의 일부가 두터워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경혈이라고 했습니다. 김봉환은 경혈을 봉환소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락 속에는 구체적인 액체가 흐르고 있으며, 이 액체 속에는 산알은 생명의 알이라는 뜻인데 산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산알은 생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생명체의 세소 단위는 세포가 아니라 산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산알은 봉황관, 즉 경락을 따라 유동하다가 세포가 병들거나 혹은 죽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포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봉환이 연구한 내용은 재료가 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과학자와 국내 과학자가 김봉환이 주장한 경락이나 경혈을 찾으려고 연구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국내 모 대학교 연구팀이 재도전하여 5년 만에 봉황관과 봉환소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연구팀은 봉환관을 다시 이름을 바꿔서 프리모관으로 개칭하였고, 봉환소체는 이름을 바꿔서 프리모노드라고 개칭했습니다. 즉 경락을 김봉환은 봉황관이라 했고, 또 이 연구팀은 프리모관으로 개칭했고, 경혈을 김봉환은 봉환소체라고 불렀고, 또 이 연구팀은 봉환소체를 프리모노드라고 불렀습니다. 국내 모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과정을 살펴보면 토끼 및 쥐의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을 전부 빼내고 대신에 포도당으로 천천히 대치시킨 후 실체 현미경을 사용하여 그 속에 남아있는 거미줄처럼 가늘고 투명한 줄을 찾았습니다. 특수 형광염색법을 사용하여 혈전 핏덩어리로부터 가늘고 투명한 줄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가늘고 투명한 관에 염료를 넣고 그 속력을 측정했는데 혈류보다 느린 0.분당 0.3mm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황관, 즉 프리모관입니다. 국내 모 대학교 연구팀은 이 프리모관, 경락은 제3의 순환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제1순환계, 제2순환계는 이미 현대의학에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제1순환계는 제1순환계는 혈관계로서 안에 혈액과 혈구가 들어있고 산소, 다음에 영양소를 수송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2순환계는 임프계, 림파계인데 여기는 림파액과 림파구가 있고 기능은 면역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팀이 발견한 제3순환계로서 프리모관, 즉 경락, 이 속에는 산알이 들어있고 이것이 세포 재생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기존의 혈관과 임파관 외에 제3의 순환계로서 프리모관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팀이 주장한 경락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부 속이나 또 장기의 표면, 혈관 내부, 임파관 내부에 존재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장기 표면에 이것이 경락이 되고 또 혈관, 임파관 속에 지금 여기에 흰 줄로 보이는 것이 임파관이고 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봉황관인데 이렇게 프리모관이 존재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팀이 발견한 또 다른 내용은 여기 프리모관에는 굵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굵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프리모노트, 즉 경혈에 해당되고 이 속에는 이런 산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산알은 DNA를 함유하고 있으며 알갱이 크기가 1마이크로메타이고 이것이 이 산알이 경락을 따라 흐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국내 모 대학 연구팀은 기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프리모간, 즉 경락을 흐르는 산알의 DNA가 방출, 흡수하는 광자의 복합체를 기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리모간, 경락이 있고 그 속에는 DNA를 함유한 산알이 있고 이 산알이 광자를 방출하는 것이 기라고 했습니다. 이상 국내 모 대학교 연구팀의 주장에 대한 연자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훌륭한 연구 성과에 대하여 존경과 함께 감사를 보내고 싶고 연구팀이 주장한 산알의 존재에 대해서도 연자는 인정할 수가 있고 비록 현대의학에서는 산알과 같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연자는 죽은 조직을 관찰하는 전자 현미경 대신에 살아있는 조직을 관찰할 수 있는 고배율, 적어도 3만 배 이상의 현미경이면 산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과학자 가스통 네상은 3만 배 이상의 고배율 현미경을 개발하여 혈액 속에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미세한 구조를 발견하고 이것을 소마티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지금 혈구들이고 이것이 이 조그만 점들이 소마티드인데 이 소마티드는 마치 산알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알과 비슷한 존재는 과거에도 여러 과학자들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배상은 마이크로조마, 또 언더라이라는 과학자는 프로티프트, 또 베르나르 라이, 라이프, 리빅스톤, 칸트웰 등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산알에 대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연자는 산알과 같은 존재는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만약 산알의 존재가 과학계에서 인정된다면 아마도 생물학이나 의학은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자는 국내 모 대학교 연구팀이 주장한 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연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프리모간을 흐르는 액체가 생체 속에서는 액체 구조를 할 것이고 액체 구조에 의하여 양자 결맞음에 해당되는 파동이 형성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내 모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프리모간 경락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또 그 속에 액체가 흐른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프리모간 속의 액체는 액층 구조이며 액층 구조는 양자 에너지장을 형성할 것이며 이 양자 에너지장이 바로 기라고 생각합니다. 연자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마음 에너지가 이제 집중돼서 기 에너지가 되고 기 에너지가 집중되면은 전자 혹은 광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